한국인은 원래 돈밖에 모르는 민족인가? 한국인들은 가족이나 친구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한 강의실,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한 한국인 청년을 쳐다보며 수근거립니다. 그런데 이내 분위기가 반전되고 모두가 그를 향해 박수를 치고 마는데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미국 출신 제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한국 학생을 통해 느낀 감동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사연을 보내요. 사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진 남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동생은 실제로는 성인이지만 7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아이처럼 항상 밝고 순수한 미소를 지닌 제게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가지는 차별과 편견은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였기 때문이에요. 기억나는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동생이 어릴 적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 했을 때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제 동생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동생은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어요. 참 가슴이 아팠죠. 장애인 차별은 단순한 편견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이어져요.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하고 직업을 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동생이 겪는 불편함을 볼 때마다 저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가 사회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동생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회학은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샘 리처드 교수님의 강의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게 했습니다. 그날 평소처럼 샘 리처드 교수님의 강의실에 앉아있던 저는 이 강의가 제 삶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의 주제는 각 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였고 교수님은 4명의 학생을 무대 앞으로 불렀습니다. 4명의 학생 중에는 미국, 멕시코,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은 윤성이었고 그의 이름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샘 교수님은 4학생에게 각각 자신이 속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멕시코에서 온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종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적인 문화와 깊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 미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유와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만의 꿈을 이루는데 큰 가치를 둡니다. 이 대답 역시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중시하니까요. 그 다음은 중국에서 온 학생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는 건강과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건강한 몸과 좋은 친구가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의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학생 윤성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윤성의 대답은 강의실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물질적 풍요? 너무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답변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족, 자유, 친구 같은 따뜻한 가치를 중시하는데 한국에서는 돈을 중요시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속닥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실망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윤성은 그런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물질적 풍요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손을 마이크에서 잠시 떼어 자신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물질적 풍요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고요해졌고 학생들은 그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은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1950년대 전쟁을 겪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남겨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조부모와 부모 세대는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그들의 생존 수단이었고 지금도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윤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윤성을 처음부터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은 계산적이거나 물질 만능주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족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성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태어나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도시로 올라와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결국 자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윤성은 그 과정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루신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실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의 노력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의 말은 강의실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웅성거리지 않았고 모두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샘 교수님조차 그의 발언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윤성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윤성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향한 그의 접근 방식은 제가 알던 그 어떤 가치관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윤성은 저에게 진정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윤성이 한 말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노력하신 결과물이 저희 가족입니다.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어요.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는 윤성의 대답이 처음엔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 의미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나 재산을 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말하는 물질적 풍요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절실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의 대답은 단순히 한국 학생으로서의 대답을 넘어서 그가 보여준 태도는 저에게 책임감과 겸손함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검색하면서 한국이 겪었던 전쟁과 재건의 과정을 읽게 되었어요.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이미 윤성의 말을 통해 들었지만 그 이후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지는 믿기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전쟁 직후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나라가 되었고 전자제품,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K-팝과 같은 문화 산업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점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근면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성의 가족 이야기가 한국의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과정을 단순히 국가적 성공으로 끝내지 않고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그들의 뿌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에 깊이 감명을 받았어요. 다시금 생각해보니 윤성이 강해 중에 보여준 겸손한 태도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가능하게 만든 가족과 조상의 노력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멋지다고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의 노력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윤성은 자신의 성공을 가족과 공동체의 희생으로 바라보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순히 자신을 잘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진심으로 전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태도에서 그의 성숙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윤성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현대사, 경제성장 과정,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조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협력적인 정신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강해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풀어보기로 했어요. 여름 방학이 다가오자 저는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라며 의아해했지만 윤성의 이야기와 강의에서 받은 감동을 설명하자 모두 흥미를 보였죠. 그래서 저는 혼자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한국의 첫인상에 매료되었습니다. 공항은 넓고 깨끗하며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수속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짐을 찾는 과정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꼼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여기가 정말 내가 알던 아시아의 한 나라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한국의 도시 풍경은 제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 뒤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풍경이 마치 미래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것 같았어요. 저는 여행을 통해 한국의 전통시장과 현대적인 쇼핑몰, 한강공원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광장시장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안겨주었어요.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빈대떡과 마약김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그 독특한 맛과 신선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장의 소박한 매력과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아시아의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풍요를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 풍요를 가족과 공동체와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강공원에서 밤늦게까지 운동을 즐기는 가족들과 연인들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성의 말처럼 물질적 풍요는 단지 수단일 뿐이라는 걸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수단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가치, 즉 가족과 공동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은 제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윤성과의 만남,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가족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감과 사랑의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고, 제 동생과 가족을 위한 저의 책임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함과 강인함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아가고 그들의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